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어제 개최된 대선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적격성과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북한 핵 문제를 놓고는 기존의 중국 역할론이 간략하게 거론되는 선에 그쳤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크루즈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7명은 어제 저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 콜리세움에서 열린 제6차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보름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승기를 굳히려는 트럼프 후보와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크루즈 후보가 서로를 향해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북한과 북핵 문제가 정식 토론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중국 때리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they don't like to tell us, but they have total control just about of North Korea. They can 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 if they wanted to. But they taunt us. They say, well, we don't really have control. Without China, North Korea doesn't even eat. 케이식 후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고 보도를 마쳤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또 중국은 압력을 넣어야 하며 솔직히 우리는 위험한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선박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투자회사 설립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사회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일 플러싱에 있는 퀸즈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이사회를 열고 투자회사 설립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 측은 우선 이사회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석주 의장은 일반에 공개하고 한인회관에서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이사회를 플러싱에서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치렀기 때문에 정식 이사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로 전 회장은 전직 회장단이 뉴욕 한인회관 매입을 둘러싼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동포가 수긍할 수 있도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한인회관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동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 또는 리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승기 회장에게 투명한 감사와 재정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 판단 아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테러 방지 등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인도주의적 위기나 긴급 의료 상황 그리고 외교관 등에게 적용되던 비자 인터뷰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 적용 대상을 국무부 재량 아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관보 내용에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케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국무부 소속 영사뿐만 아니라 참사관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법사위원장은 13일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9.11 테러에 연루됐던 15명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테러범 가운데 2명만이 비자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의회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여러 제도적 노력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 단축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플러싱 지역 사회 기반 시설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보다 편리해진 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14일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올해 시정부는 플러싱 7번 전철 메인스트리트역 주변의 교통시설 향상과 7번 전철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츠 보로장은 플러싱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정부는 올해도 퀸즈 지역 서민 아파트 확충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게츠 보로장은 지난해 롱아일랜드 시티 헌츠포인트에서 진행된 대규모 서민 아파트 건립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퀸즈 곳곳에서 서민 아파트 건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무산 위기에 처한 월레츠 포인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더딘 것이라며 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의 포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러싱을 비롯한 퀸즈 지역 시정부의 올해 사업 계획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플러싱 퀸즈 칼리주에서 열리는 퀸즈 보로장 신년 연설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7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ID NYC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발급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2014년 취임과 함께 추진해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 12월 말까지 총 73만 3,200여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2만 5천여 명에게 발급됐습니다. 72만 5천여 명은 14세 이상으로 제한된 ID NYC 신청 가능 인구의 10%에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많은 신청 건수와 발급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러싱에서는 가장 많은 28,707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가 총 27,21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다음으로 코로나와 잭슨 하이츠가 각각 25,366건과 13,654건을 기록했고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는 22,139명에게 발급됐습니다. 시장실 이민서비스국장은 불체자를 포함해 많은 뉴욕 시민에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뉴욕 신분증에 대한 반응은 기대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많은 이민자가 ID NYC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겪는 서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뉴욕 일원의 소득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센서스국의 201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 뉴욕 일원의 소득 불균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뉴욕, 뉴악, 저지시리 등을 아우르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트로 지역에서 가구소득 상위 5%일의 소득은 28만 2,359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하위 20%일 가구의 소득 23,853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1.8배에 달했습니다. 무려 17.8배로 소득 격차 전국 최고를 기록한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스탠포드, 노르웍, 메트로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구소득 상위 5%일의 소득은 가구소득 하위 20%일 소득보다 평균 9.3배로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상위 5%일의 가구소득이 하위 20%일보다 9.7배 높았고 그중 대도시 지역은 소득 격차가 11.8배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직항 왕복 노선을 이용한 승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인천 간 왕복 승객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간 직항 노선을 이용한 왕복 이용객은 313만 2,031명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288만 1,281명보다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과 인천을 오간 승객은 45만 7,128명으로 2014년에 39만 3,313명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휴스턴
보스턴이 45.8%로 가장 높았고 시애틀 36.4%, 라스베이거스 22.4%에 이어 뉴욕이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증가 인원으로는 시애틀이 67,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63,8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인천 왕복 승객 가운데 뉴욕발 승객은 226,526명으로 2014년보다 18.6% 증가했고 인천발 승객은 236,602명으로 14%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의 직항편이 취항 중인 도시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한 곳은 LA로 612,2,9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호놀룰루 499,9,165명, 샌프란시스코 484,388명에 이어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리책 프로그램의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보안 검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가입자는 시행 1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에서 프리책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리책 프로그램은 연방당국에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간소화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프리책 프로그램은 각 국내선 항공사의 상용 고객들 가운데 미리 개인정보를 등록한 탑승객 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신원조회를 받는데 미리 동의한 탑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 일반 검색대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특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승객은 특별 바코드가 붙은 보딩 패스를 받아 이를 특별 검색대에 제시하고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소속의 우대 정책이 오히려 소수자 그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비싼 등록금을 없애는 방안과 입학 사정의 투명성이 거론됐습니다. 하버드대 감독위원회에 외부인 위원을 선발하는 선거에서 입 후보자 5명은 등록금이 없고 공정한 하버드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독위원 후보들은 일단 하버드대가 376억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재정이 넉넉한 만큼 학부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입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저소득층 학생은 연간 4만 5천 달러인 등록금에 낙담할 것 같다며 하버드대가 학부생 등록금을 없앤다면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으로도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위원 후보들은 또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떻게 학생을 선발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입 후보자들의 몇 명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 입 후보자는 과거 우대 정책이 오히려 소수자 그룹의 학생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고 교육계 출신의 또 다른 입 후보자는 대입 전형에서 인종이 고려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 국내 상장 한인은행들은 새로운 도전과 사활을 건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BC은행과 윌시어은행은 원만한 합병 성공을 이뤄내야 하고 한미은행은 이에 맞춰 홀로서기에 나서야 됩니다. 조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합병을 선언한 BBCN뱅크와 윌시어은행. 새해를 맞아 이 두 은행의 목표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기로는 2016년 중반에 6월이나 7월경에 합병의 클로징 완성을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합병이 되면은 두 조직을 한 조직으로 만드는 인티그레이션 과정이 약 1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은행이 합해가지고 거대한 한인은행으로서의 그 메가뱅크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은행의 그 건전성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쉐어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병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전산망과 지점, 인적 자원을 통틀어 합병은행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통합 후 비용 절감과 수익성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BCN뱅크와 윌시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은행은 진정한 홀로서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은행은 직원들 간 화합, 지속적인 자체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그리고 텍사스주를 비롯한 새로운 마켓에 대한 공략과 탐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Should have an interest in Hanmi because we have such a strong branch network. We have the best core deposits of any of the Korean American banks. We have a fantastic management team, but we're not in discussion with any of them at this point. You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these Chinese banks and some of the mainstream banks that have reached out to us in that they're interested in us, partnering with us, for all the reasons that I just mentioned. So we have various different options that we can pursu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30여 년의 한인은행 역사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상장 한인은행들의 사활을 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선택하고 경쟁하기를 기대해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운전 중 셀폰 사용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는 스마트폰 중독,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 한 20대 여성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바로 옆에 강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한 상황. 결국 오른발이 빠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她这个王女士当时应该是在玩手机，然后所以说导致那个注意力没有集中，然后失足掉入了旁边的河水中。 강물 깊이는 2m도 안 됐지만 인적이 드문 밤중인데다 갑자기 물에 빠져 당황한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30대 남성이 샌디에이고의 바닷가 절벽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석양이 멋진 절벽 위를 산책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20m 아래 해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Witnesses stated saw a person that might have been distracted by electronic device and just fell over the edge.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니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처럼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 부딪히는 건 다반사고, 수영장에 빠지거나 철로에 떨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도 빈번합니다. 左右方向への視線の動きが極端に減ります。特に左右方向の減少が確認できないと。 전문가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보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배포한 안내지의 태극기 문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문양은 태극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합성한 디자인으로 2년 전 네켈이라는 한인 2세 단체가 도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폐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인 사회는 태극기 훼손 행위라거나 국기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카운티 당국은 이 디자인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 PS12 초등학교 학생 약 10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학교가 임시 폐교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일부 학생들은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14일에는 감염 학생 수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교직원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바이러스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교육청은 학교 내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안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 학대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경범죄로 분류돼 있는 아동 안전 위해 혐의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부모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연평균 8,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맨해튼 전철역에서 승객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달아나던 10대 절도 용의자를 한인 비번 경찰이 추적 체포했습니다. 이스트 할렘을 관할하는 23경찰서에 근무 중인 데이빗 김 경관은 이날 14세 여성 피해자가 도와달라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아나는 여성 용의자를 발견해 뒤쫓았습니다. 검거된 트자나 브룩스는 16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급 강도와 위협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차차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추워지면서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도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